네, 황보선의 출발사 아침 4부 시작합니다. 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수토론 이어갑니다. 자, 이번 주제는 부산시장 선거 이제 내년 4월 앞두고 서서히 이제 후보군 이제 구체화되고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양쪽 여야야 쪽의 후보군 어떤 일종의 뭐랄까요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좀 어떻게 보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자천타천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당은 여론조사를 한번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어떤 인물이 부산시장으로 적합하고 서울시장으로 적합한가 조사를 했는데 부산시장의 경우는 압도적으로 경제를 잘 아는 사람. 부산이 경제가 아주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원하는 이런 분위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아주 젊은 경제인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젊은 경제인. 민주당 쪽에서는. 네,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 그리고 또 특히나 경제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부산이라고 하는 이 도시를 어떻게 그려가는 그 미래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져갈 수 있는 후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부산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후보자의 면면을 살펴보겠지만 그중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책 그리고 그중에서도 경제 정책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부산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미래상을 좀 제대로 좀 꼼꼼하게 따지면서 투표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민주당에서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혜영 전 의원,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국민의힘에서는 서병수 의원, 박형준, 이원주, 이진복 전 의원 출마 가능성 지금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것에 적절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본인들은 이제 경제 전문가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단순히 이제 정치를 하면서 경제를 어깨너머로 이렇게 조금 상임위 한번 했다, 2년 했다 뭐 이런 걸로 경제 전문가를 하기는 어렵고요. 직접 기업을 경영해봤든지 아니면 경제 정책을 직접 시행해봤든지 뭐 아니면 하다못해 경제학 교수로 활약을 했다든지 이런 류의 분들이 더 적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한 10여 명 이상 기존에 정치하시는 분들이 나와 있지만 신인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처음으로 정당 역사상 처음으로 신인 트랙이라는 걸 만들어서 본선에 4명이 나가게 되는데 지금 10여 명 중에서 4명을 줄여서 이제 경선을 하게 되는데 그 4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신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신인들이 경선에서 보통 떨어지거든요. 근데 경선을 거쳐서 올라간 한 명이 매기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선한 분위기, 변화의 분위기를 부산에 불러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기 역할은 최소한 할 수 있고. 그럼요. 잘 되면 심지어 뭐 당선도 가능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선출 방법은 저도 정말 잘 선택한 거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제 최종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신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참신함이라든가 개혁적인 성향 이런 것들이 높이 평가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시정을 조금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경험이나 경륜을 또 필요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특히나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아무리 이제 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보좌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올바른 정책 결정, 제대로 된 정책 결정을 하려면 실제 그러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었던 분들이 좀 적합하기 때문에 앞서 이제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인이긴 신인이지만 신인 같지 않은 경험을 가진 정치 신인 이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또 주목받지 않을까. 지금 저 얘기하시는 거 아니시죠? 출마하셨어야 되는데 박수영님께서 그러니까요. 너무 일찍 불출마 선을 하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좋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불출마 선을 한 것이고요. 경제 정책을 이끌어본 능력이라든지 또 경제학 백그라운드 이런 게 저보다 훨씬 낫고 저보다 젊은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적어도 3명의 신인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저보다 100% 낫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좀 말씀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공개는 한 일주일, 2주일 사이에 공개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죠, 뭐. 자, 서울시장 쪽에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지금 뭐 출마 좀 거의 지금 굳힌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의원은 아니거든. 탈당을 했습니다. 전입니다. 전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가 전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저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해서 지금 국민의힘으로 가는 것이
아닌데요. 국민의힘 당에 입당을 하려면 사실 입당할 만한 여건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당장 민주당에서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국민이 그것을 납득하겠느냐, 납득하기 좀 어렵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제3지대나 무소속으로 출마 준비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뭐 드라마틱한 뭐 극적인 어떤 정치적 단일화 이런 것들을 꿈꿀 수 있는데 사실상 여건상 그런 것들을 만들기도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에는 오히려 출마는 하고 싶지만 여건상 출마를 포기하게 될 상황이 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입니다. 국민의힘 가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좀 들었는데. 예, 금태섭 의원은 우리 당에 입당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아마 제가 보기도 김남국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박원순 모델, 박원순 그 단일화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즉 민주당에서 박영선 후보가 내부 경선 1등을 하고 마지막에 국민 경선을 통해서 박원순 후보가 이제 나와서 서울시장이 됐던 거거든요. 아마 금태섭 전 의원은 그런 절차, 그런 모델을 꿈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 당에도 근데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이라든지 윤희숙 지금 저 서초구 국회의원이라든지 좋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는 승부가 될 수도 있겠다. 금태섭 전 의원의 경우는 역시 마지막 이제 국민 경선을 노리지만 그 사이 우리 당의 두 후보들, 세 후보들이 상당히 선전을 해서 시민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마지막 결선을 해도 우리 당에서 나온 경선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좋은 흥행거리는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은 흥행거리는 될 수 있다.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던 그 시기나 이유가 사실은 좀 석연치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왜냐하면은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을 한다라고 한다면 윤리위 결정을 받고 탈당하는 것이 사실 정치적 명분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당에서 하고 있지 않던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럽게 혼자 이제 뛰쳐나갔던 것이 결국에는 이제 서울시장 일정상으로 봤을 때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서 그렇게 뛰쳐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자리 욕심 때문에 정당을 옮겨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을 받을 우려도 저는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은 금태섭 전 의원이 탈당하게 된 거는 아마 그 투표할 때 소신 투표하고 소신 발언했던 것들이 계속 걸림돌이 돼서 징계를 받았던 것이고 징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이제 어필을 했는데 그걸 빨리 결정을 안 해주니까 기다리다가 아마 징계를 당해본 분들은 알 거예요. 빨리 안 해주면 답답하거든요. 빨리 뭔가 결정되고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개척하고 싶은데 결정을 안 해주는 게 서울시장 혹시 나갈까 봐 끝난 다음에 하려고 이제 결정을 미룬 거 아니냐 하는 의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이번 주 중으로 빠르면 개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기사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초점은 뭐 헤드라인들을 보면요, 뭐 이제 경제 부동산 정책 뭐 실패 책임론 불거지는 뭐 경제부총리 또 심지어 교통부 장관 뭐 교체 여부도 지금 뭐 많은 큰 관심사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보십니까? 이제 개각이 좀 예정되어 있는데요. 개각의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권 하반기이고 또 내년 상황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좀 어렵다라고 좀 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상황 이후에 우리가 정말 산업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정말 꼼꼼하게 제대로 챙겨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장관들이 신임 장관들이 오는 게 맞다라고 보이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이제 집권 하반기 같은 경우에 사실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미래 권력에 줄을 서거나 아니면 정책이 계속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한 어떤 공무원들을 꽉 잡아가지고 집권 하반기에도 경제정책, 부동산 정책 여러 정책들을 힘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 있는 장관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판단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예정되어 있는 분은 아무래도 이제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출마가 이제 점쳐지고 있고 또 1위 후보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개각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 이제 그 김현미 장관이나 추미애 장관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 내려오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은 검찰 개혁의 상징이고 또 특히나 추미애 장관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음에 어떤 정치적 행보를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이 검찰 개혁과 여러 가지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잘 마침표를 찍고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개각에는 좀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도 사실은 뭐 추미애 법무장관 해임 같은 거 생각하지 않는다. 또 이런 얘기를 해서도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개각의 내용에 관해서는 김남국 의원님 생각이랑 같습니다. 제가 보기도 이미 사의를 한번 표했던 홍남기 부총리하고 박영선 출마가 예정되는 박영선 장관하고는 교체를 하고 김현미 추미애 두 분 장관은 교체를 안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게 이 안 바꾸는 시그널이 뭐냐. 지금 국민들은 부동산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소주성 정책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원전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변화를 마지막에 시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시그널인데 아마 안 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방금 같은 결론이 나오는 거죠. 홍남기 박영선은 바꾸고 김현미 추미애는 그냥 둘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마 대통령께서도 정책을 전혀 바꾸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면 정책의 실패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기할까 봐. 아무래도 이정욱도 여성가족부 장관 사실은 거기는 뭐 거의 100% 바뀝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국수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